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예, 오늘 제가 인터뷰 이제 세 개를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에게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1년 안 돼서 한 260개 정도를 올렸는데, 대표님 영상을 유튜브로 보니까, 대표님은 1,500개 이상이고요. 구독자가. 근데 기간이 5년에서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대표님 첫 시작이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1919년도, 2019년 네, 6월에 시작을 하셨고, 네. 그 첫 영상 제가 처음 보니까 2019년 7월 13일 날 올린 게 우선 나머지 뭐 오픈으로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게 보여지는 건 19년도 7월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쭉 올리셨는데, 이때 영상이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인터뷰하는 게 첫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인터뷰를 준비를 하니까 근데 대표님의 이 영상을 준비하는 1,500개 이상이 되는 거에 많은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유튜브를 하고 영상을 찍은 그 데이터 그리고 콜드콜을 하고 나서 한 데이터 그다음에 코칭 제자로 한 데이터가 엄청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많은 대화 속에서 대표님이 지금 제가 그때 질문을 받은 건 어떤 이득을 유튜브를 하고 어떤 이득을 받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요? 대표님의 질문은 또 어떤 이득? 유튜브를 하고 할수록 얻는 아, 네,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11개월, 12개월 한 질문에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표님의 이 질문에 대표님은 좀 더 다른 답변이 좀 더, 그리고 표현력도 완전 다를 것 같아서 좀 그게 궁금해요. 저는 1,500개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장기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표님 유튜버처럼 되지 않는 걸 배움으로 저는 해봤기 때문에 대표님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어떤 이득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해요. 어, 유튜브 이득이요. 이거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발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음. 전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이득이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유튜브를 안 어, 할 때도 저는 제 와이프한테도 계속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제가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보면은. 음. 예. 근데 또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라면, 표현을 또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잘 안 다녔는데 학교 한 번 가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자기 사무실에 딱 세워둬요. 예. 아침에 음. 등교하면 이제 1시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세워둬요. 그리고 왜 학교 안 왔고 막 그 전에 거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 전과를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네. 따져도 내가 말을 안 해요. 음. 되게 답답했어요. 예.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보면은 내가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음. 근데 또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또 표현을 잘해요. 음. 근데 그 표현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지 외부적으로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날 모른단 말이에요.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이 뭐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음. 근데 나를 가만히 지금 피디님도 나를 다 몰라요. 피디님 실제로 저랑 더 음. 가까이서 지내보면 저 애교도 많고요, 제가. 상상이 안 가죠. 음. 네. 네. 애교도 많고, 좀 뭐라고 하지? 바보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처럼 예, 좀 이상한 원래 또 댄서 출신이다 보니까 이상한 좀 개그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몸 개그로 웃기기도 해요, 많이.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표현이란 상상 말이에요.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죠. 예. 네. 네.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 하는 그 정중함만 보니까 제가 그냥 되게 지루한 것 같지만 실제 제 삶에서는 되게 노티예요, 노티. 예. 어, 그리고 예전에 중학교 때 나름 다른 사람을 좀 약간 괴롭혔던 그런 어떤 경험도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사람을 괴롭히기를 좋아해요, 저는. 아,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런 어떤 그 장난으로 자꾸 괴롭히거든요.
예. 그 재미로 하는 건데 상대방 음, 그것도 이제 그걸로만 괴롭히면 상대방이 터질 수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내가 또 진중하고 또 좋은 이면이 있다 보니까 그게 중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음. 그냥 괴롭힘만 하거나 뭔가 노티한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아, 저는 한 좀 명만 있으면. 예, 한 가지만 있으면. 근데 다행히 저는 좀 또 한면으로는 음, 되게 진중한 면이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 배울 점이 네.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중화돼 가지고 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나마 숨을 음, 돌리고 예, 좀 참을 수 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음, 예, 저에 대해서 모르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단 표면적으로 한 면이라도 더 알려진 거죠, 지금. 한 근데 명. 봐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상대방이, 또 아이스를 만나면 참 깊은 얘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혜택을 다 받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게 어떤,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좋은 얘기가 제3자, 제3자한테 갔고, 다른 사람한테 더 갔을 때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원래 나랑 가까이에서 내가 좋은 얘기를 했던 사람이 더 그걸 가치를 느껴요. 예를 들면 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와이프한테 좋은 남자고 인기 있는 남자고 잘생긴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네. 여자들한테도 인기 있고 좋은 남자고 잘생긴 남자로 내가 인정을 받았을 때 제 와이프가 음, 더 저에 대해서 예, 네. 더 그거에 대해서 멋지게. 그 감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더 네, 밸류가 커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건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나한테 되게 비싸고 감사하는 다이아몬드라서 다이아몬드에 감사한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뭐 돌이 되게 단단한 돌이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는 다른 사람 봤을 때도 예쁘고 비싸고 단단한 돌이고 가치가 있는 돌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어때요? 나에 음, 대해서 감정을 어때? 감정선을 건드리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이 맞죠? 예. 유튜브가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음, 유튜브에서 제가 말빨을 원래 내가 책임감을 어느 정도 계속 늘 책임감, 윤리적으로 난 책임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 친구의 뭐 전화를 그 친구가 도둑질했을 때 내가 그 전화를 어떻게 그 원래 그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윤리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남의 전화를 가지고 게임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도둑질 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걸 나한테 들킨 거야. 들켰는데 그거를 내가 다시 어때요? 그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데 내가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돌려주는데 방학을 하는 과정에 이제 선생님의 그 교탁 그 밑에다가 내가 넣어 놓은 거예요. 몰래. 근데 어, 청소하다가 몰래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떨어뜨리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 늘 이 핸드폰을 찾고 있는데 만약 내가 떨어뜨리면 내가 도둑놈이 된단 말이에요. 범인이 되죠. 예. 근데 음, 내가 그 용기를 내 가지고 교탁 거기 밑에 넣어 놓고 내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그때 스피치 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너희들 이 뭔가 핸드폰을 주웠거나 혹은 도둑질 하더라도 양심이 찔리거나 뭐 그러면 방학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내로 꼭 이 교탁 밑에다가 뭐 어쨌든 넣어놔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어나운스먼트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음, 그 말을 네. 하는데 전 처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다다다다 하는데 그런 말을 해보니까 되게 떨리더라고. 예. 에, 에, 에. 그게 내가 봤을 때 첫 스피치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음, 내 두 번째 스피치는 어떤 다단계 미팅에서 내가 제품을 먹고 좋은 거를 이제 표현을 했던 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태양의 웨딩드레스라는 댄스를 내가 마이크로에다 뮤직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고 내려와서 박수 받았던 게 기억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내가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음, 천선적이지 않아요. 그냥 책임감 때문에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유튜브를 한 게 결국에는 저한테는 저라는 사람을 더 알리는데 내 음, 측근들에 대해서 내가 더 가치 있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의도한 건 음,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서 피디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디님 12개월 해봤고 나는
막 유튜브를 2010년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처음에 내 채널은 아니지만 음, 내가 댄스 찍고 뭐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찍으면 내가 그쵸. 올리면 그거를 내가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만 춤을 잘 추고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춤선이라든가 이렇게 멋있게 보였던 것들이 내 수강생들은 다 알아요. 내 춤 음, 스타일이라든가 나를 좋아하니까 춤 클래스에 내가 수강생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직접 비디오에서 또 보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그 비디오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음, 기존에 있는 수강생들도 아이스강이 여기서 그냥 오프라인에서 춤춘 거 말고 영상에 올라간 또 아이스강을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이면에 또 아이스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측근을 음.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제2의 제3자의 검증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는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빨이 음. 그냥 좋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단순히 말빨이 좋아져 가지고 유튜브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 음. 주 목적이 그러니까 측근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그게 활용을 하신 거가 제일 크다는 말씀. 제가 지금 이 인터뷰 질문을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음, 기억하고 하는 거 제가 정리된 건 유튜브를 제가 왜 했을까? 그리고 하면서 내가한테 얻어진 이득이 뭘까를 보니까 내 삶의 만족도가 좀 더 올라간 거죠. 예. 내 자존심이 더 대표님 제가 자존감을 더 올라간 거죠. 예. 음, 그게 왜 그러냐? 인정을 대표님 받으니까. 제가 이 대표님의 지금 유튜브에서는 2019년도인데 그럼 예. 대표님이 진짜 처음으로 완전 시작하는 게 몇 년도예요, 정확히? 그 댄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하신 그게 거면. 그 댄스부터 시작한 거 제 유튜브 채널은 다른 채널도 있는데 지금 이 네. 채널이 맨 채널이다 보니까 이 채널이 19년도에 시작하고 그 전에는 2012년도에도 시작했고 어, 2012년도에 진짜 시작했던 일찍. 음. 한 그러면 엄청난 2013년도인가? 예. 경험, 유튜브는 12년도나 13년도부터 하셨으니까 되게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해보신 거네요. 그럼 이것만 1,500건데, 그 전까지 포함하면 몇 천 개가 되겠어요. 안 올린 것도 많으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요. 와, 근데 다양하진 거기에 않은 것 그 같아요. 저는 과정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먹방을 네. 하거나 뭐 무슨 여행 유튜버거나 하거나 저는 계속 한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대표님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 중에요. 17년도 영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상상? 대표님이 막 컴퓨터로 하시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만 영상으로 나오면서 예. 상상했었던 걸 말씀해 주셨고, 대표님이 CC, 스마트 해가지고 핸드폰 하나로 월 1,000만, 아니, 내가 하루에 1,000만 원 벌어보는 거를 상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20년도 1월 30일인가? 2천만 원 전화로 올린 거를. 그러니까 그 상상을 현실로 이루신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증거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이 된 거죠. 그럼 분명히 대표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다 상상은 하고 이루고 싶고 꿈은 막 하는데 대표님은 그걸 영상으로 남겨서 그걸 실제로 이루고 현재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달성을 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유튜브 하면 성공해요. 책 쓰면 성공해요. 뭐 블로그 하면 성공해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보험 판매하면 성공해요. 근데 대표님은 내가 핸드폰 하나로 1,000만 원 벌겠다라고 했을 때 1,000이 아니 그 이상을 벌었어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사람들은 이거를 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홍보하니까. 근데 대표님은 유튜브도 하시면서 책도 내셨고 다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을 또 만나봤어요. 그럼 뭐 내가 상상했던 성공,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상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돈 버는 거에 실제적으로 우선순위가 뭐다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대표님의 데이터 기준으로 나오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한 걸 이룬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누구든 다 해요. 근데 대표님은 영상으로 그걸 증명해냈어요.
전화기 하나로 하겠다. 근데 대표님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영상에 남겼는데 유튜브에 그걸 또 올리셔서 유튜브도 하셨고 책도 내셨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님이 성공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거 지금은 1,000만 원이 아닌 뭐 억도 버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그렇다고 대표님이 대중처럼 유튜버처럼 하질 않는데도 그만한 이득을 돈을 버시는 거예요. 증명해 내신 거. 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 사람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박살내는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표님이 생각하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이렇게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놨던 계기. 우선순위. 그게 한 가지로 요적하자면 어려울 텐데 음, 그, 일, 그래도 하나 만약에 한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이렇게 좀 나누신다, 일단, 좀 해주신다고 하면. 근데 우선순위가 매번 바뀌었어요. 예. 예. 아, 그렇죠. 그 맞아. 그게 저도 질문하면서 아, 어려운 예. 질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기마다 달라지니까. 우선순위가, 네. 어, 내가 의도치 않게, 봐봐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는 이론이에요. 아, 근데, 우선순위로. 예.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 이론에 맞춰가지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죠? 경험이 네. 먼저든 네. 이론이 먼저든 어쨌든 둘 다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아, 왔다 갔다. 지그재그 왔다 예. 갔다. 근데 아,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우선순위 아니라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쵸. 경험하는데 우선순위를 모르니까 엉뚱한 경험을 한 거. 경험 자체가 또 틀린 경우도 있고. 어, 봐봐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우선순위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명함도 보내고 막 별의별 사람 전단지도 뿌리고 어쨌든 막 그게 그냥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걸 경험했더니 네. 아, 우선순위는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닫는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경험에서. 사람을 쭉 다 만나봤더니 아, 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아예 진짜 우선순위는 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이렇게 만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구나. 전략. 예, 전략. 예. 아, 그러면 전략이 우선순위다. 그 전략을 예를 들면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그냥 우선순위다. 사람 많으면 만나면 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내 인생에 더 힘들고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음, 되니까 뭔가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린 네. 거에 대해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가진 전략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전략에 대해서 모르는 전략을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근데 그 모르는 전략에서 뭘 음, 배웠냐면 야, 왜 콜드콜을 안 해? 예를 들면 원래는 막 전단지도 뿌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인사하고 막 이게 막 커피도 주고 막 아, 별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콜드콜 안 해? 왜? 너가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지인으로 만나서 동서남부 뭐 서울, 대구, 부산 뭐 다 가더라도 하루에 만나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그렇게 음, 열심히 하는 게 어때요? 그게 우선순위고 그게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어때요? 나 스스로도 막 어깨 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오늘 누구 만났어요? 그리고 이걸 또 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음, 결국에는 그걸 해보니까 틀린 경험이더라. 틀렸던 거예요. 틀렸던 거. 그게 왜 틀리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전략이 없었던 거예요.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전략이 그냥 단순하게 콜드콜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콜드콜을 콜드콜. 실제로 해본 사람이 있냐 했을 때 전 멘토를 찾았단 말이에요. 해봤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해봤는데 어디까지 해봤냐면 단순히 전화를 해서 약속 잡은 콜드콜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전화로 클로징. 약속 잡고 전화로 수주를 꺼내고 얼굴 음, 못 보는데 전화로 음, 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수주를 따더라고. 십 몇 분 만에. 그걸 그냥 네. 보고 어때요? 아, 저게 내 미래구나. 아, 저게 음, 내가 취해야 될 전략이고 나도 저걸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지. 음, 한국에서 내가 최초로 음, 따라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따라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가 아, 나온 거예요. 예. 음.
자, 그래서 봐봐요. 왜냐면 여기서, 콜드콜이 결국은, 그렇죠. 여기서 전략이 우선이, 전략, 이런 어떤 이론이 우선이었어요? 네, 아니에요. 경험이 우선이었어요. 아니에요. 경험이 우선인데 아, 내 원래는 어때요? 내 원래 전략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내 원래 전략이었어요. 근데 에, 사람을 많이 에, 에, 만나는 방식은 원칙은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에 대한 전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사람 만나는 게 음, 맞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게 네, 너가 겨우 오프라인에서 만나봤자 결국 그 정도밖에 못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로 콜드콜 음. 하면 하루에 80명, 100명도 만날 수 있으니까 내 전화를 안 받는 사람까지 만나게 되고 받는 사람, 거절받는 사람도 만나게 된 거고 거절받는 중에서 음, 나한테 같이 미팅을 해보자 아니면 다음 콜드콜까지 가보자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 중에서 내가 계약을 20만 원짜리 나오든 50만 원짜리 나오는 사람도 결국에는 내 고객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나지 않고 계약권을 따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내 휘발유 값을 내지 않고 톨비를 내지 않고 커피 값을 누가 내는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만나가지고 내가 네.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제품을 물건을 보내면 택배비도 보내야 되고 누군가의 제품을 만들어진 걸 하면 단가 원가를 주고 내가 거기에서 뭐 마진을 붙이고 이렇게 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명단을 이렇게 접하는 거 그거를 내가 전화로 다 코칭을 해줬던 거예요 처음에. 네, 네,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이게 이 전략이 어때요? 결국에는 내 경험치에서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전략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우선순위 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또 이게, 지금은요? 이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콜드콜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콜드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 날 찾아오니까. 바뀐 거군요. 콜드콜 음, 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내가 에너지 100을 넣어서 이 사람을 티켓을 겨우 100만 원, 50만 원짜리 클로징 해야 돼요. 에너지 100을 넣어서. 네, 네, 근데 나를 찾아온 콜드콜 하기. 사람은 에너지 10을 넣고 5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예. 아, 그러면 전략이 봐봐요. 네. 가면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변하는 거예요. 아, 지금의 우선순위는, 음, 지금의 우선순위는 상승 국면에 대한 원칙을 딱 세우고 거기에서 유튜브와 그리고 책이라든가 전문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논문 뭐 학자 이런 쪽으로 어때요? 더 많이 나에 대해서 어때요? 음, 사람들이 진짜 증명할 수밖에 없는 문서를 많이 어때요? 만들겠죠, 제가. 음, 그게 왜냐면 음, 내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걔네가 어때요? 그래도 안티프레질하게 걔네가 어때요? 내가 죽어서도 그 문서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죠. 인정받는 문서, 그 문서를 내가 100가지를 만들고 책을 100가지를 썼다면 그 중에 인정받는 책 한 가지라도 나오겠죠, 예를 들면. 예. 음, 제가 네, 유튜브를 많이 찍어가지고 사람들 날 찾아와가지고, 예, 인정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가 이걸 네, 되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더 공격적인 어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겠죠. 거기까지 가면 또 음, 우선순위가 또 바뀌어지겠지.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략이라는 건 계속 바뀌고 우선순위는 계속 바뀌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네요. 이것만 하면 돼요라는 그렇죠. 거에 속임에, 요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죠.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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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에. 요것만 한 게 또 맞아. 되는 게 그게 또 말이 맞는 말이 게 뭐냐면 저는 원칙만 네. 지켰기 때문에 결국 이게 따라온 거예요. 전략이 바뀌어진 것도 따라오고 아, 전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가 다 경험한 것도 따라온 거예요. 그게 요것만이라고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요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따라왔냐.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요것만 해도 되더라. 네. 근데 그 요것만 했던 게 따라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네. 요것만 아, 뭘 내가 어떤 요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따라왔을까? 참 재밌지 않아요? 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어, 아주 시원하게 아주 심플하게 해도 이걸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난 얘기 안 할 거예요. 요것만 하면 따라온다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 네. 어, 와, 근데 진짜 대표님, 제가 정말 놀란 게, 이 질문하는 것도 준비하는 제가 너무 긴장되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대표님이
집어가지고 전체를 보게 해주시는 걸 제가 깨닫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또 놀라웠어요. 이 능력은 말이 아닌 콘텐츠가 아닌 이 안에서 어떻게 풀어주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 이걸 좀 다시 한번 놀랬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직업 또한 사실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QGL, 그 뒤에 나오는 저 QGL 그래. 에너지, 그리고 대표님의 직업, 그리고 막 서비스를 해야 된다. 뭐, 저는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들어도 그땐 이해했으나 뒤로 가서는 헷갈리고,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딱 대표님을 뭐라고 설명을 해 지칭하기엔 맞아요.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어요, 대표님은. 네. 그리고 쉬운 듯한데 되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네. 또 결국엔 또 뭐 콜드코가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역류해지는 되게 이 세상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대표님의 가치는 앞으로 지금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지, 그 진짜 위대하고 존경받는 건 가까운 측근들한테 인정받는 거,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 제자들한테 인정받는 게 대표님의 가치이고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계속 들고, 제가 대표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아직 반밖에 모르는 비즈니스로만 지금 제가 아는데 그 애교 부리고 이런 부분도 또한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뢰가 돼요. 그러면 대표님이 소개를 저한테 처음에 저라는 사람 소개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대표님 채널이지만 지금의 대표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어떤 거일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대표님을 소개하실지. 제가 근데 소개할 때 때때마다 달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헷갈려요. 예를 들면 뭐 마이애미 갔을 때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세일즈 컨설팅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음. 컨설팅이라고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세일즈 컨설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 대체적으로 알아요. 세일즈 근데 세일즈 컨설팅이라고 제 직업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음, 컨설팅을 안 좋아해요. 예. 컨설팅은 안 좋아해요. 컨설턴트는 대부분 거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직업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컨설팅을 누군가를 해주는데 나의 어떤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리스크가 없어. 그 사람이 이 조언을 해서 인생이 어, 좆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네. 조언했다고 나한테 리스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그래, 아무 사람한테 컨설팅 받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예. 그렇죠. 그래서 컨설턴트를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컨설턴트. 그래서 저는 음, 컨설팅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프레질한 직업이고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 하는 업을 음, 굳이 대중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다면, 예, 세일즈 컨설팅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대충 알아듣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던, 알아 못 듣던, 중요한 건 그 세일즈 컨설팅이라고 하는 직업을 내가 얘기하는 그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단기 안에 그 사람이 네.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일즈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세일즈 컨설팅. 지금 알스가 얘기하는 그냥 말장난으로 그냥 돈 벌어버는 그냥 무슨 교육팔이라든가 뭔가 컨설팅 몇 마디 일하고 뭐 돈을 스티브 잡스도 컨설팅을 혐오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 멘토 저기 누구야? 네, 나심 탈레브도 그 책에 보면 컨설턴트가 직업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직업을 안 좋아해요. 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대중적으로 네. 알려진 컨설턴트는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 근데 제가 제 직업을 결국에 까는 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네,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를 부정할 거예요. 당신은 그냥 그런 컨설트가 음,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의 진심을 음, 보고 나의 진정성을 보고 나의 직업 의식을 보고 나의 장인 정신을 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뭘 말하냐가 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행동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내 행동. 그래서 맞아요. 심지어 그래서 음, 그 나심 탈리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행기 타면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막 중산층 이상으로 된 사람들 퍼스트 클래스 탄단 말이에요. 비행기 같이. 그러면 나심 네, 탈리브를 네, 딱 보면서 이렇게 되게 막 이런 좋은 어떤 그런 목걸이도 차고 좋은 시계도 차고 막 이런 여성이든 남자든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건단 말이에요. 때로는. 네, 그래도 음, 인맥이 퍼스트 클래스의 비행기에 탔으니까 그럼 말을 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말을 걸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나심 탈리브는 상대방을 딱 훑어보면 아, 이 사람은 좀 말을 하면 좀 지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채나 봐요. 예. 그냥 동물적으로. 왜 하도 많은 네, 이런 어떤 지루한 사람들 돈은 있는데 아니면 좀 그런 재미없는 일상 그냥 겉도는 대화를 하는 그런 어떤 대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은 네, 사람들도 네, 네, 겉도는 대화를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거를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깊은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심 탈리브는 음, 대화를 하더라도 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냐면 택시 기사라든가 아예 이렇게 밑바닥에서 좀 안티프레질한 직업을 매춘부라든가 아마추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예 귀족이라든가 음, 아니면 완전 그 그런 어떤 돈을 확실하게 많이 벌 리스크와 이런 거를 많이 그 테이크했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음, 바벨 전략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바벨 전략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아, 하냐? 탈레브는요. 네, 사람들한테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직업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이 사람도 직업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트레이더로 네, 직업이 돼 있고 학자 교수도 음, 직업이 있고 이 사람은 뭐 어쨌든 책 독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게 다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리고 이 음, 사람은 천억, 이천억 자산가란 말이에요. 예. 음,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직업 중에서도 그냥 브로커라 중개 수수료 그냥 주식을 사고 팔고 중개 수수료 받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 기업이 망할 기업들을 어때요? 해치하는 어떤 그런 이걸 해치 펀드 회사를 직접 운용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직접 이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도 되는데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마디 얘기하면 직업이 펀드 매니저 다양하다는 말씀. 거예요. 작가이기도 하고 논문을 많이 낸 사람이기도 하고. 음, 그러면 음, 직업이 뭐예요 네,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말 잘 안 섞이고 싶은 사람한테 직업을 리무진 리무진 운전기사라고 표현해. 자기를. 아, 겉으로 다 보이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직업이 뭐예요? 저 리무진 운전기사예요. 제가 아, 좋은 차는 많이 운전해 봤어요. 이렇게 몇 마디만 하면 상대방은 처음에 듣다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아, 비행기 타는 내내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에, 왜냐면 딱 에, 에, 봐도 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지루할 그냥 답이 나오나 봐요. 예, 사람을 보면.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직업을 음,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내가 직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해봤자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봤자 상대방은 자꾸 오해를 해요. 왜? 내가 음, 저 돈, 뭐, 예를 들면 저 작가예요 하면 작가에 대해서 그 사람도 작가라는 키워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내가 작가라고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작가라고 알고 있는 키워드가 같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음, 프리랜서예요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프리랜서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프리랜서 같지 않아요. 음, 제가 만약 세일즈를 음, 트레이닝해주는 강사예요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일즈 트레이닝 강사와 내가 세일즈 트레이닝 강사 같지 않아요. 음, 이해돼요? 그렇죠. 네, 제가 네, 막 아이 애기 아빠예요. 제 주부예요 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주부의 가치와 내가 알고 있는 주부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음. 저 어떻게 유튜버예요 하면 다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네, 유튜버의 키워드와 내가 알고 있는 유튜버의 키워드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을 그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예.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는데? 굳이 소개하자면 저는 어 예를 들면 40대 여성을 타겟해서 뭐 40대 네. 여성을 주로 도와서 그 사람의 소득을 뭐 한 짧게는 6개월, 3개월 안에 자기의 소득을 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고 푸시를 하는 사람이다. 뭐 아니면 그걸 위해서 같이 뛰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차라리 더 와닿겠죠. 예. 제가 주로 타겟하는 음, 고객층이 40대 고객인데 이런 40대 고객은 소득 없거나 본업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본업을 더 강하게 더 스트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주부들 그런 어떤 뭐 영업 사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수입을 뭐 두 배에서 뭐 세 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리게끔 우리가 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개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좀 더 와닿게, 좀 더 이제 음, 연결이 되겠죠. 근데 맞아, 이제 제 맞아. 아, 직업이 예. 뭐예요 하면 세일스 컨설턴트야 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사를 키워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예? 네네네.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가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하는 일도 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상대방이 눈동자를 딱 보면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죠. 근데 그래서 이게 자기소개를 할 때 사람들 자기소개에 너무 빠져 있는데 자기소개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네. 최대한 짧게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 타겟 고객 40대 여성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 타겟 고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 내 타겟 고객이 아니라면 이 사람하고 대화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어떤 이득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격 조건을 내가 따져봐야 돼. 보통 제가 만나는 자격증. 사람들은 제가 다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들이. 내 고객이거나 아니면 내가 고용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은 내가 고용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내 고객이 될 사람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일단 남자면 어때요? 음, 내가 보통은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냥 나는 유흥으로 대화하려고 해요. 유흥으로.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면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면 그냥 노가다 해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 에, 에, 그냥 에, 백수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나는. 그게 왜 그래요? 에, 에, 에. 내가 거짓말할 대화가, 필요가 내가 없는데 타깃이 나는 그냥 그 아니니까. 사람하고 어때요? 진지한 얘기 해봤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내 음, 타겟 고객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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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근데 이거는 음, 오랫동안 경험을 해야만이 내가 분별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음, 아마추어였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난 다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다 경직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면 경직해가지고 저 헬스케어 뭐 하는 사람 헬스케어 회사에서 뭐 미국 회사에서 제가 뭔가 디스트리뷰터 뭐 ABO, IBO입니다. 뭐 이렇게 못 알아듣게 표현을 해요. 되게 고급스럽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는 에, 일이 뭐예요 에. 하면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있어요. 봐봐요. 모호하잖아요. 부동산 쪽이라고 하는 거 뭐 분양한다고 하는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는지 땅 맞아. 파는 사람인지 뭐 이해돼요? 무슨? 예. 그 부동산 네, 쪽에 일을 네. 한,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 에, 에. 고객 타겟이 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음, 질문했을 때 내가 이 대답을 하잖아요. 아마추어들은 내 자신에 집중하는데 프로는 상대방한테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집중하다 음. 보니까 어때요? 저 리무진 운전기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백수라고 에,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예, 그냥 유튜버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음, 그치, 그리고 아예 어. 표현을 안 하려고 글쎄요. 내가 하는 일이 뭐지? 이것저것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대충 표현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결국엔 상대방이에요. 네. 상대방은 어느 정도 내가 음, 질문을 하다 보면, 굳이 내가 내 직업을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상대방의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느껴요. 예. 네. 근데 굳이 어, 자기소개를 한다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제가 하는 일은 40대 여성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여성들이
의사결정을 잘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분야에서 매출 2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까지 약 6개월 안에 그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아, 음, 나의 일에 대해서 어때요? 네,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음, 게 과연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예, 못하죠. 예. 못할 근데 것 이렇게 같아요. 표현해야 네. 될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음, 그렇게 표현하겠죠. 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40대, 50대 타깃이잖아요. 예. 4050. 50도 이제, 그러면 50도 아니에요, 이제. 딱 40대, 딱 40대예요. 딱 제 와이프 같은 아, 사람이에요. 보통은 많은 다수를 원하는데 대표님은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타깃이. 네. 그렇게 타깃이 축소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은 가치를, 아까를 계속 가치를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은 달라요, 많이. 그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인간 관계를 갖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이제 멘트 하나하나가 겉에서 볼 때는 사기꾼? 아니, 왜 이렇게 욕설? 막 비유? 그렇게 비호감으로 보일지 몰라도 정말 대표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 진가를 자꾸 알아가잖아요. 타깃을 줄이는 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왜? 그러니까 왜냐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분이 지금은 4050이었다가 이제 40대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좀 뾰족하게 듣고 싶어요. 일단 아마추어들은요, 내가 모든 걸 할 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음, 내가 세상을 구할 수 그러면,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음, 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믿어요. 네, 프로는. 음, 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 음,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어때요? 그게 프로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근데 1단계에서는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믿어요. 네. 근데 네, 진짜 프로는요. 진짜 네, 프로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모든 음, 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 그 다음 진짜 프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진짜 프로는, 예. 아, 음,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1단계, 대표님은 2단계인 기존에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그렇죠. 1단계, 할 수 2단계를 계속 있다라고 가보면서. 다 믿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네, 모든 네. 걸 내가 할 수 결국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죠. 음, 그게 왜냐면 음, 경험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네. 중에서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찾은 거예요. 예. 그게 그게, 진짜 프로예요. 어, 예. 내가 할 수 있는 걸 딱 찾은 거예요. 이게 진짜 정이다. 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어때요? 모든 사람 다 접촉했어요. 음, 그 명단들이 음, 다 나한테도 고객이 잠재 고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잠재 고객은 됐더니 부작용이 생겼어요. 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관리하는 게 와,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알려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음, 부동산을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억짜리 100개를 사요. 예를 들면 1억짜리 네, 있어요, 네, 없어요? 네. 빌라 1억짜리 많거든요. 1억짜리 맞아요. 네. 100개를 샀어요. 현금 주고 100개를 샀어요. 예를 들면. 아, 네. 근데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피디님은 어떤 거 할 거예요? 음, 전 100억 건물 하나. 그쵸? 딱 네. 그거예요. 사람도 아, 남녀노소 상관없이 딱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2억짜리, 3억짜리, 300원짜리, 500만짜리 막 싹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 네.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내가 그 사람 거래할 때,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타겟하다 보면, 부동산을 3천만짜리, 5천만짜리, 1억짜리, 2억짜리, 1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걸 다 산 거랑 마찬가지. 아, 그죠. 그러면 네, 관리가 어렵다. 돈은 똑같이 월세 소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돈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 네, 월세 네, 네. 소득이 차라리 안 벌고 말지 관리하다가 내 음, 뇌진탕에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이해돼요? 아, 뇌진탕이라고 하나? 네. 뇌졸중이라고 하나? 예. 뇌경색이라고 하나? 쓰러지는 거. 오히려 암이 걸린 거. 막히는 예. 거죠. 인간을 너무 밑바닥에 있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안 되는 인간들을 내가 관리할 내가 모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내 기능을 음, 너무 분산시키는 거예요. 남녀노소라고 했잖아요. 음, 어린 아이, 여자들, 남자들 관리하는 게 다 노하우가 달라요. 음, 네. 빌라를 관리하는 거랑 건물은 관리할 필요도 없어. 관리 업체만 쓰면 돼요. 거기에 알아서 지출을 커버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내가 챙기면 되거든요. 근데 일일이 네. 그거는 어때요? 다 중개하고 연결하고 그 안에 달고 뭐 수도 터지고 하고 하는 것들을 중개들 깊이 관리를 못해. 다 내 돈을 도둑질 하려고 하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갑자기 네, 네. 새벽에 전화가 오면 중개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집주인한테 전화 올 것 같아. 집주인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집주인 전화번호 거기에 어때? 계약할 때 집주인 전화번호 다 들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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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면 네. 그런 1억짜리 빌라가 100개가 있다면 20개 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 달에 20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네, 네, 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업할 때도 네. 똑같지 않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숫자로 만들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음, 인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 사람들은 강아지보다 못해요. 예. 음, 정말 인품이 안 좋은 네. 사람도 있고. 예. 그걸 인지를 음, 못하고 무지한지 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다 관리해요? 음, 그죠? 음, 근데 제가 왜 네. 40대를 딱 선택했고 왜 나머지는 다 버렸냐? 그게 제 능력인 거예요. 음, 나머지는 혹시나 추가로 들어와서 특별한 사람 빼고는 특별한 남자, 특별한 여성, 50대라도 특별한 40대 같은 뭔가 그 특별한 사람 음, 빼고는 어때요? 40대 특히 내 와이프 정도면은 내가 내 모든 거 다 어때요? 가치를 부여하고 서비스를 해줘도 그만큼 음,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만큼 뭐라고 하지? 네. 네. 어, 가, 한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100억 표현하지? 건물이 40대라는 거잖아요. 네. 100억짜리 건물이. 그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40대 중에서도 네. 제 와이프 같은 고객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100억짜리 건물이죠. 그러니까 어, 100억짜리 어, 건물을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제 주변에서는 저한테 정말 저를 서포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고객들은. 제 와이프도 어떻게 네. 보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음, 된다는. 기업가 정신으로 봤을 땐 첫 번째 내 고객이 1번 나고 2번 내 옆에서 가장 나랑 시간 많이 보낸 내 와이프예요. 그러면 내 고객 나를 계속 속이면서 섬길 수도 없어요. 내 와이프를 계속 속이면서 음,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음, 어떻게 하면 동반 성장할 수 있을까? 나도 성장하고 내 고객도 성장하고 만족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때요? 음. 거기에 가장 길게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사기치면 감옥 간단 말이에요. 나도 건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네, 건강하게 네. 가면서 고객도 어때? 같이 따라 맞춰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음. 고객이 갑자기 70대 고객들을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어렵겠죠. 네. 예. 음, 그리고 음, 남자들은 왜 배제했냐?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맞는 것 같아, 나한테. 남자들 미안하지만 남자들은 다른 고객들, 다른 뭐 선생님, 스승님들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어쨌든 내 고객층들은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함께했던 고객들은 40대 최고의 시나리오는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 100억짜리 건물. 음, 음. 예. 네. 네. 그,
배국자리 건물이 40대라고 추측하셨는데 40대에서도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죠? 그러면 그 타깃이 더 뾰족하게 아마 분명히 있으실 기준이 있으실 건데 아무래도 대표님 저같이 수강생이 말 못했던 사람이 유튜브도 하고 돈도 3천을 벌고 분명히 본인도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의 잠재 고객들이 대표님 구독자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뾰족하게 어떤 타겟이 와야 하는 건지, 뭐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대표님이 딱, 뭐 주하영 대표님이 이제 사모님이시니까 주하영 대표님 타깃이 어떤 사람인 건지가 더 뾰족하게 들어가면 아, 일단 용기 내보실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번은 음, 중산층이 돼야 돼요. 네. 일단 음, 중산층. 제가 가장 선호하는 고객 중에 1번이 일단 그 사람이 중산층 배경에서 태어났거나 중산층이 돼야 돼. 네. 그리고 이것도 중산층으로 사실 적어도 되게 키워드가 가려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노력하거나 중산층이 돼야 돼. 가려고. 아,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하면 각자 생각하는 중산층이 기준이 또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도 돈을 이게 그래도 내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음, 벌어보고 그 기간이 적어도 3년, 5년, 10년 정도 유지를 해봤던 음, 사람들. 음, 먹고 살고 자기가 집도 아, 있고 네. 자기 차도 있고, 예. 음,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는 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불쌍하다. 이 네, 사람들은 왜요? 남들이 봤을 때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주변에서 봤을 때, 너 잘 살아. 너 집도 네. 있고, 너 외모도 괜찮고, 너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또 내려놔야 되는 것들인데, 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중산층들의 특징이. 그러다 아, 보니까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 음, 보니까 도전을 못 하니까 거기에 샌드위치처럼 거기에 계속 영혼만 팔리고 영혼만 고갈되는 거예요. 중산층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우선순위를 음, 도와주려고 하는데 밑바닥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오직 위로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중산층들은 내려갈까 봐 네, 두렵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맞아. 네. 네. 이런 사람들이 밑바닥 있는 사람보다 그럴 더 것 같아요. 불쌍해요. 음, 네. 음, 그런데 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돈도 씀씀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음, 예,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음, 어, 왜? 얻어. 전체 재산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돈 냈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줘.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태도예요. 네, 제가 1000만 원 쓰면 네,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고 2000만 원 뽑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근데 중산층에 네,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을 쓸 만한 가치가 한 가지라도 보이면 1000만 원 쓰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한두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가 보여도 혹시라도 1000만 원 못 뽑으면 어떡하지? 오직 돈에 꽂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열 가지가 보여도 그 한 가지에 뭔가 삐딱선이 조금만 뭐 완벽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네, 어때요?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기도 당해보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투자해봐가지고 그런 분노도 있어봐고 올라가려고 빠득빠득 애쓰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어봐야 돼요. 그래야 나랑 상담할 때 가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근데 내가 제가 첫사랑이잖아요. 딱 그런 거. 내가 첫사랑이잖아요. 나랑 헤어졌잖아요. 나랑 헤어지면 어떤 사람 찾던 나만큼 좋은 사람 못 찾을 거예요. 근데 나랑 헤어질 때 보통 밑바닥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게 헤어져요. 나랑 헤어질 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음, 1번이에요. 중산층 정도 돼. 그래서 중산층 중에서도 여러 가지 네, 중산층이 있겠지만 1번 네, 네.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우려고. 음, 적어도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실제로 봐내는 사람이 있고 뾰족하게 완전 투명하게 다 봐내는 사람이면 되게 공포스러울 거예요, 처음에는. 제 와이프가 저랑 어, 대화했을 때, 그리고 제 와이프의 큰언니가 먼저 저를 찾았거든요. 예.
저를 찾았을 어, 때, 저랑 대화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다 뚫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결제를 처음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 둘이서 같이 이게 상담을 하고 같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수강료를 내고 들어왔어요, PCM에. 음, 왜 진짜 두렵냐면, 세트로. 왜 두렵냐면 이 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래도 중산층이고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내가 무슨 학원장이고 누군가한테는 내가 뭐 이런 어떤 체면이 있는데 이 사람 앞에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가면이 안 음, 통하는 거예요. 그 가면 안에 내면의 나의 음, 어떤 그 좀 썩어 있는 그 문제가 딱 보이는데 그걸 너무 빤히 쳐다보고 그거를 자꾸 찌르니까 도망치고 싶지. 왜? 아, 단 한 네. 번도 이런 삶을 안 살아봤거든. 어,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네. 못 봤거든, 나에 대해서. 근데 이 음, 사람이 음, 보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걸 찌르고 그거를 어때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음, 방법들이 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서 도망쳤어요. 특히 음, 제 와이프는 제 와이프기 때문에 제 수강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네. 언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귀다 보니까 그 언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로 핑계거리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왠지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문제 없고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딱 나를 치면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한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굳이 이 PCM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아니더라도 나는 더 좋은 걸 찾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한 달인가 얼마 뒤에 도망갔어요. 다른 거에 뭐 책 어, 쓰는 뭐 강의도 듣고 부동산에 등록도 하고 뭐 어, 다양한 걸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다가 다시 네. 돌아왔어요. 왜? 다른 데 가봤더니 결국에는 알스강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고 자기가 도움을 못 받다라고 하는 게 그게 딱 연결되다 어,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 건데 되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네요. 그 중산층이. 자기 맞아요.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를 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게 포기하지 이제 대표님. 않고서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 다음 단계를 못 가요. 내가 돈을 네. 포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포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안락지대를 포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을 포기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포기하든, 뭐든지 네. 네. 포기해야만 다음 단계 가요. 아, 그거를 포기해야지만 다음 단계가 좋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그 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음, 그러니까 그 그거는 제가 중산층의 직접 상담하고 코칭 받으면서 하나하나 되어지게끔 해야지. 당신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네. 딱딱딱 뭐 이렇게 뭐 앞으로 원칙은 이렇고 이렇게 음, 이런다고 해서 포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되어지게 만들어야지. 음, 예, 뭘 포기해야 되는 것도 나도 소통하면서 알아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뭘 아, 포기해야 되는지를 저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럴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네. 때론 사람들이 달라요. 포기할 것들이 다 달라요. 그걸 포기 못 하잖아요. 그걸 포기 그래서 못 하면 대표님, 그 사람이 성장을 못 해요. 그게 딱 정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게 추가 원칙처럼. 시스템이 아니라 먼저 제거 시스템이 돼야 돼. 음. 그러니까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해야 성공한다. 이거를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지만 대표님은 반대였어요. 제거가 먼저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대표님의 교육인 거고. 그리고 그 쉽게 그냥 강의에서 돈 벌 수 있는 걸 항상 늘 1대1을 원하시고, 지금은 이제 피파리를 통해서 되게 줌으로 사람들 시간까지 아끼게 하면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사실 이 중산층, 이 오늘의 영상 인터뷰만 봐도 중산층이신 분들이 만약 봤다면 되게 공감되는 게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그 문제점을 대표님 입에서 딱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도 말 못하는, 딱 오늘 그런 영상이어서 너무나 좋았고, 이거를 저희들은 맨날 듣고 배우고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한 느낌은 그거였어요. 대표님의 진가는 말과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 지금 저의 인터뷰 속에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과 그 진정성, 그리고 아까 40대를 딱 축소한 건 40대를 가지고 내가 나를 믿고 가는 사람을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저는 너무나 보이고 느껴져서
그래서 40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행복하겠다. 본인은 몰라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인터뷰의 질문은 우선 여기까지고 다음에 질문할 건 더 많고 오늘 해보니까요, 대표님. 저의 조금 리뷰 한번 남겨도 될까요? 네. 어,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키워드도 많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이 엄청 나겠구나. 사실 인터뷰가 그게 저는 오늘 더 느꼈어요. 앞부분에 두 번째 질문에서도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뭔지 내 전략에 대한 멘토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관계의 멘토 찾는 거 이렇게 되게 파생돼서 들으면서 질문할 것들이 많은 그 인터뷰 경험을 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음,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저도. 네. 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네. 네. 네.